천둥번개가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맞는다. 또 평양은 너가 아무리 급해도 우리 뒷배인데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시진핑을 그냥 손절매할 수 있어. 상호간의 권한을 가지고 결의를 다지고 결속을 다진 게 아니라 어렵다. 우리 각자 살기로 합시다. 라고 하는 사인을 준 겁니다. 저는 그 사인을 어디서 봤냐면 시진핑이가 북한 방문했잖아요. 몇 달 전에. 방문해서 제일 처음에 간 데가 금수산궁전이라고. 그렇죠. 금수산궁전 가서 그다음에 그 조중동맹 그 기념탑 우이탑이라고 우이탑이라고 부르는 거길 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진짜 연출할 게 없구나. 없죠. 줄 게 없는 거야. 줄 게 북한에 그러니까 대해서. 실효적으로 북한을 북한의 뒤를 빠줄 수 있는 것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은 거의 다 이제 차단되어 가고 거의 뭐 다 차단됐다고 보죠. 지금 중국의 지금 경제 상황, 경제 성장 어떻다고 봐요? 쟤들 뭐 6% 실질적으로 작년에 뭐 실질 성장률이 1.7% 1.5%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마이너스로 간대요. 원래는. 그렇죠? 기업, 금융, 뭐 소비, 물동량 전부 다 이게 위축됐습니다. 전부 마이너스 지표니까. 그다음에 30년 만에 중국의 천하대란으로 퍼질 수도 있을 법한 대규모 저항이 홍콩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결정적인 지금 말하자면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봐서는.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이 체제가 이게 전능이 아니다. 그 전능이 아니다. 이거 의외로 취약하다. 이거를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의심하게 되는 이 상태가 되는 제일 거거든요. 중요한 거죠. 뭐 지금 뭐 사람들을 막 그 홍채로 감시하고 CCTV로 감시하고 뭐 그 뭐 유튜브도 못 들어오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통제해서 다시 전체주의로 돌아가는데 굉장히 강한 통제를 가지고 있는데 홍콩 문제에 무력 진압을 못 한다는 걸 보니까 자들 허당 아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중국의 14억 인민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금융도 만만치 않죠. 금융 외환 쪽도. 아유, 금융 외환이 정말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한데 지금 중국 은행들이 전부 이제 세계 경제에 이제 노출이 돼 있으니까 국제 결제라는 걸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동안 이제 그 차관 끌었던 거 이런 게 이제 만기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개별 기업들은 또 30조 달러, 또 국제 금융 시장에서 뭐 단기 자금이든 특히 단기 자금들을 많이 가져와서 뭐 투자해서 하면 미국 팔면 돈 되고 하니까 막 벌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한두 기업도 아니고 모든 주요한 기업들이나 뭐 중소기업까지 포함해서 전부 국제 거래를 하면서 달러 변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야단 났어요. 그러니까 중국 은행에다가 그거 다 바꿔서 가지고 가니까 중국 은행에 달러 보유고가 지금 거의 제로에 지금 수렴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달러 자산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정확한 명칭은 외화 자산, 외환 자산이죠. 그러니까 foreign exchange asset, forex asset이라 그러는데 그게 중국 은행들이 천문학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영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다고 마이너스로 가고 그러니까 마이너스란 얘기는 은행 자체가 외국에서 달러를 빌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대신에 뭐가 폭증하고 있냐면 부실화된 위안화 자산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이제 우선 틀어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업 거래 기업들이 은행에 와서 저희 지금 차관 갚을 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안화 그 드릴 테니까 달러 내서 우리가 송금시켜 주세요. 그러면 은행이 그럽시다. 그 다음에 말이 바뀌지. 근데 위안화가 없네요. 위안화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은행에서 장부상 위안화 빌린 걸로 하고 그러니까 빌렸지 당연히 빌렸다가 다른 은행에 집어넣고 그걸로 달러 바꿔서 바깥으로 이제 저기 뭐야 그 외채 변제를 한 거지 기업들이 그게 이제 쌓이니까 은행의 외환 자산 외화 자산은 없어져가고 0으로 떨어지고 은행의 장부상이 이제 부실이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빈사 상태니까 부실이죠. 그렇죠. 부실화된 이제 위안화 채권만 잔뜩 쌓이는 거죠. 그 중국 은행들이 지금 다 이렇게 속이 골아가고 있다고. 골아가지고 있죠. 그러다가 거기다 플러스 들어오는 고랑에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FDI 국제 기업의 중국
달러 투자가 그럼 달러로 투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점점 줄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윗물 마르고 네, 윗물 마르 아래는 터져버리고 아랫물은 터지고 둑이 터지고. 그러니까 윗물 마른다는 게 뭐냐면 이제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네. 그건 뭐 해외 직접 투자, 그렇죠. 외국인 직접 투자.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달러를 싸질러 들고 들어가서 그걸로 이제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중국 외화, 중국 그 외화 수급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중요한 요소죠. 네. 그게 안 되니까 그 윗물이 말라버리고 아래쪽에서 외화 가등률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돈 갚아야 될 그 상환 스케줄은 다가오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무슨 뭐 그 외화를 달러를 잔뜩 갖고 있어서 미국을 골탕 먹일 수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한 1년 전까지는 했죠. 했었는데 근데 1년 만에 다 나빠요. 6개월 전까지 지금 그런 소리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또 함부로 못 팔아요. 못 풀죠. 그 왜 못 파냐면 이게 위안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주춧돌 앵커예요. 앵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가 날아가 버리면 예. 위안화 가치가 춤을 추게 된다고. 춤을 추죠. 그럼 춤을 추게 되면 이게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제 그 저기 뭐냐 저 폭등하거든요. 네. 저기 지금 중국이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 조작하고 있는 환율 조작이 네. 불가능해진다고. 불가능해지죠. 네. 불가능해져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위안화 그 저기 그 환율이 막 폭등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온다고. 그렇죠. 이게 그런 로직이 이 안에 다 이 경제라는 게 다 양날의 칼이거든. 어떤 그러니까. 조치를 취하면 반작용이 있어요, 항상. 그렇죠. 네. 그런데 중국이 워낙 취약하니까 네. 그 반작용이 치명적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모르고 뭐 중국이 미국에 버틸 수 있다 이런 소리들을 요새는 이제 그 소리 써 들어가서 좀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예, 예.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럼 중국 정부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게 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 참 곤란한데 아마 일단은 경기는 침체되고 경기가 스태그플레이션이 거의 불가피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장은 가동을 못 하는데 해고는 못 시키게 하고 못 시키게 하고. 그 사회 불안이 오니까 네. 그럼 기업은 매출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돈이 없는데 뭘로 임금 주냐고 결국 은행에서 부실채권 가져와서. 일으켜서 은행 돈 갖고 와서 임금 주고 나눠주고 위안화 증발되고. 그럼 위안화가 통화 증발이 되죠. 예. 그럼 위안화가 통화 증발이 되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 이제 물가 상승 압력으로 가죠. 한계 생산성 체감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이런 식의 국가주도 그 자본주의 네. 이게 대한민국도 이거 겪은 적 있어요. 그렇죠. 그 박정희 정부 네. 말기 77년, 78년에 네. 통화 증발이 막 되면 네. 통화 증발이 되면서 인플레는 일어나고 경제 성장률은 떨어져 가고 그러죠. 예.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박 대통령이 참 위대한 조치를 취한 게 79년 초에 예. 그러니까 돌아가시던 해 초에 이제 그 이런 정부 주도 국가 자본주의 안 하고 예. 시장 민간 주도로 예. 변환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걸 이행하기 시작을 해서 그걸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죠. 실행을 해서 한국이 딱 선진국 체질로 궤도 진입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6년 만에.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국은 그렇게 조치를 취했으려면 그게 90년경에 취했어야 돼요. 늦어도 90년 중반 이전에 취했어야죠. 근데 그걸 안 하고서 지금 거의 30년을 굴러와 갖고 이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야. 예.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옛날 소련 망할 때 네. 소련은 배급 경제였으니까 망하기 전까지.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일선에서 이거 뭐 저기 물량 막 투입을 했죠. 그렇죠. 미리 생산이 덜 됩니다. 왜 안 되냐? 질소비료가 부족한데 그럼 질소비료 비료 왕창 막 줘. 그렇고. 다음에도 증산이 안 돼. 그 왜 안 되냐? 질소비료는 왕창 줬는데 이제 인비료가 부족합니다. 또 인비료 왕창 줘. 그래가지고 동구권 소련 망하고 나서요. 그렇죠. 토양이 완전 황폐화가 됐죠. 황폐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과잉 투입. 과영량이 돼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그러니까 투입을 하면 예. 그걸로 경제가 성장을 하냐 예. 안 하거나 오히려 떨어진다는 얘기거든. 무슨 얘기냐면 은행에 돈을 찍어서 예. 위안화를 투입을 하면 예. 기업에 예. 그럼 기업이 활성화돼서 돌아가냐? 예. 아니다 이거지. 그걸로 이거저거 임금 나눠주고 기업은 여전히 안 돌아가고 있고 이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 투입 대비 예.
경제 성장 그 한계 경제 성장이 예. 증분이 점점 떨어지거나 떨어지죠.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결과는 아까 말씀하신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은 바로 실업이 옵니다. 이제부터는 실업.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불만, 소위 말하는 불어로 깨스용 소셜, 네. 사회 문제, 소셜 퀘션이 아주 일반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거. 진행되고 사회 문제로 예. 비화가 되고 그런 상태로 그다음은 바로 권력 상층부의 노선 투쟁이 됩니다. 그렇게 그러면 되죠. 천하대란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문제까지도 가요. 자 이렇게 돼서 중국이 지금 지코가 석자거든요. 직호석자죠. 완전 제코가 석자인데. 지금 뭐 최근에 하반기 들어가지고 나오는 이야기는 북한 저기 국경 중북 국경지대의 밀무역이 그 지금 평양의 제재를 뚫고 밀무역도 상당한 부분 존재했는데 여기에 대한 중국 정부나 혹은 지방 정부의 알게 모르게 아주 치밀한 통제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눈치 보는 거지. 미국 눈치 보는 거죠. 예, 자기 죽을 자리 들어섰으니까 그렇죠. 중국도 급해진 거야. 그러니까 미국 눈치 보는 그런 상태가 되고 거기다가 이제 북한이 이제 지금 미국의 하원과 상원 사이에 예. 원비어법, 그러니까 원비어 브링크법, 예, 브링크법이죠. 예. 그러니까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 예. 그러니까 북한에 관한 은행 이용 제재예요. 제재죠. 예. 은행 이용 제재. 그러니까 국제은행망에서 북한을 퇴출시키는 방안인데 이게 퇴출이 어느 수준인가는 상하원 간에 지금 법률 조정하고 법률 있죠. 조정이죠. 예. 그게 해야 나오는데 이게 그 수준이 뭐 만만치 않을 거다라고 예측이 되죠. 왜 우리가 엎친 데 겹친 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뒤에 겹치는 게 결정적입니다. 예. 근데 엎친 거는 이미 제재에 의해 가지고 뭐 노예노동도 이제 거의 이제 소진을 시켰고 그다음에 무역 뭐 여러 가지 제재해 가지고 지금 이미 아마 작년에 북한의 무역이 거의 90%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공식 무역이. 공식 무역이. 90%. 그게 원래 최대 압박의 기본 전략이 북한 무역을 90% 깎는다예요. 그러니까 고사시키는 그게 그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밀무역까지 중국이 단속을 시작을 하면은 이제 정말 숨통이 조이는 거죠. 조이는 거기다가 국제 금융망도 퇴출시키는 거. 퇴출시키죠. 예. 그러니까 김계관이 그러니까 연말까지 우리 연말까지밖에 못 버텨. 그다음은 그 우리도 이야기입니다. 몰라. 이 소리니까 우리 버틸 수 있는 게 2달밖에 안 남았어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수님이라서 차마 입에 못 담는 용어를 제가 쓸게요. 네. 김계관이 말은 뭐냐면 나 배째일지 몰라요. 맞습니다. 나 배째일지 몰라요. 우리 배째라가 아니라 배째라가 아니라 예. 나 배째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 좀 봐주세요. 결국 이 소리가 들어. 칼 들고 위통 붙고 상의 붙고 위통 붙고 지금 이거 네. 참 살벌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다 플러스 더 또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북한에 직접 한 법안은 아닌데 홍콩 사태에 대해서 예. 공화당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아니고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미국 예. 하원에서 홍콩 민주 인권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홍콩 Democracy and Human Rights Act. 예. 네. 홍콩 민주 및 한 1, 2주 인권법을 전에 통과시켰죠. 통과시켰죠. 이게 사실은 딱 그냥 그것만 바꾸면 북한에도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말하자면은 다른 지역의 홍콩을 대상으로 하지만은 평양까지 갔죠. 이제 볼세 이거 북한은 이거 적용할 근본은 아니고요. 뭐 그 사이에 무슨 제가 보면 이거지 뭐냐면 중국을 저 정도로 민주당 집에 하원이 팬다란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하원과 상원 사이에 조정될 북한 그 국제 은행망 퇴출법이 강도가 굉장히 높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측을. 최소한도 어쨌든 뭐 트럼프가 전지전능한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민주당이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입장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싸우면 좀 곤란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아메리칸 리퍼블릭은 사실은 리퍼블리칸 커머니스 공화국의 공동성이 존재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 기준이 아메리칸 인트레스트의 기준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미국의 중국에 대한 또 북한에 대한 이 트럼프 행정부나 미국의 전략이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한 게
지금 따지고 보면 굉장히 1년 오래된 조금 것 같은데 한 넘었습니다.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1년 반도 안 됐어요. 작년 5월 5월이니까 뭐 지금 보니까 한 1년 5개월. 5개월이네요. 1년 5개월 정도 됐는데 예. 이거를 되짚어 보면 몇 가지 요소로 딱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좀 보세요. 우선 제일 큰 거는 북한과 중국의 쐐기를 싹 박아 넣어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동시에 처리하면서 한쪽에서는 길들이기를 해서 중국에 대한 아주 총체적인 압력을 가하고 평양은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국제적인 여러 가지 그 금융, 무기 이런 흐름들을 제재라고 하는 경제 제재라는 걸 해서 틀을 막고.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쐐기를 박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싱가포르를 불러내서 야 너랑 나랑 만날 수 있어 임마.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뭐건 간에 내 미합 중국 대통령이지만 너 만나줄 수 있어. 그래서 마치 이 김정은 체제로 하여금 미국이랑 어떻게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간을 부풀어 놓은 거예요. 풀어놓고 그때 불러내서 싱가포르에 불러내서 자 그게 그럼으로써 북한과 중국 사이를 사실 떼놓은 거라고. 떼는 거죠. 네. 그게 쐐기 박은 거라고. 그래서 그때 간 부풀게 만나주면서 그 합의문 네. 1, 2, 3 네. 그거 합의문 저 김정은은 혼이 빠져서 갖고 가지도 않았대. 그렇죠. 그래서 그 합의문이 굴러굴러 들어와서 지금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에 있대요. 아, 그래요? 김정은이 가져가야 될 뭐 합의문이. 내용은 신문에서 봤겠죠. 복사했겠죠. 혼이 빠져가지고. 근데 그걸 가지고 여기 정규재 뭐 이런 양반 포함해서 그게 합의문이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그 네다바이 당에서 엉터리를 쓴 합의문이다 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자 다시 한번 복기를 그거 정말 해보자고요. 복귀해서 좀 복귀해봐요. 정리해드릴게요. 잘 아시잖아. 첫째. 1조가 뭐예요? 1조가. 가장 중요한 거는 첫째 미국의 대북한 비핵화 전략은 관료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즉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스트 레벨. 하이스트 레벨.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조세균 같은 거의 지금 보면 간첩스러운 간첩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나 김정은은 너무 어려서 싫고 내가 김정일 정도 되는 악마다. 그럼 난 조세균 정말 귀여워해 줄 것 같아. 그렇죠. 윤 씨 잘하네. 윤 씨 잘하네 이럴 것 같아 나는. 자, 근데 그런 조세균 이런 급에서 다루던 거 성김 뭐 이런 급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이거 앤드류 킴 뭐 이런 급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내가 직접 다루겠다 이 문제. 그 이야기는 우선 그러면서 트럼프가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20년 동안에 소위 반복되었던 실수는 절대 범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20년 동안에 살라미가 아니고 관료들한테 맡겼어요. 무책임한 영혼 없는 관료들한테 맡겨서 정권 바뀌면 또 새로 시작하고 정권 보면 또 새로 시작하고 그게 평양은 그게 관료도 아닌 거 알아요? 그 앤디 쇼우든가 관료가 그 지금 뭐. 저기 하버드에 하는 교수 하나 있어. 그 시민운동가 출신. 클린턴 행정부 때는 시민행동가 출신이 여기서 그거 한반도 그 비핵화 전략 마지막 최종 제가 했다니까. 그러니까 낮은 수준에서 공무원들한테 맡겨가지고 협상해서 적절히 되면 될 거라고 안이하게 보고 계속 결정해주고 속아 넘어가고 해서 결국은 핵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중국이 그 빈틈을 들어왔지만 그 이야기는 미 합중국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결정하고 프로세스도 정치적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기본 틀이 바뀌었다는 거. 틀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제 합의문 내용을 얘기해봐. 아니, 정규재 대표 같은 뭐 합의문 내용이 두 번째 개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두 번째 이제 정치적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말하자면은 중국과 미국을 떼내서 예. 그 핵을 사용하는 의지를 가지고 명령을 하는 북한의 정치적 의지를 변경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북한의 레짐을 궁극적으로는 변경을 시키든지 아니면 군사적으로 접수를 하든지 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포리티컬 게임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이제 성격 규정이 바뀌었다. 문맥이 바뀐 거다. 문맥이 바뀌고 그래서 첫 문장이 뭐예요? 그래서 첫 문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첫 문장은 미 합중국은 DPRK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노력한다. 거기 앞에 체제가 붙질 않아요.
체제라 하면 안전보장은 김정은이가 하든 아니면 누가 하든 미국이 하든 아니가 그거는 그 이야기는 미국이 너희들이 정상국가가 되고 비핵화가 되면은 침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최소한을 표시한 겁니다. 제가 그냥 실명을 다시 걸어놓을게요. 정규재 대표 얼마 전에 쓴 글에서 그 이랑 그러니까 DPRK의 안전보장이라고 표현된 이랑이 전문이에요, 전문. 네. 그 전문이 결국 그 저기 뭐야 김정은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국무성 관리들이 최근 다 밝히잖아요. 전 현직, 그러니까 현직만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랑 상관없는 전직도 이거는 체제 보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regime security guarantee가 아니고 이거는 미국이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전제는 비핵화한다면. 그 명확한 건데 그게 무슨 문제네요. 앞에 만든 체제가 붙으면은 네. 그거는 전부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수석, 국무총리, 대통령의 연설 이런 데에서 앞에 체제 안전보장이라고 소위 말하자면은 사기를 쳤습니다. 사기를 친 그리고 거기에 넘어간 건지 아니면은 거기에 동조하는 건지 이른바 우파 미디어까지 네. 전부 체제 안전보장이라고. 체제 안전보장. 그래서 뻔히 이 국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체제 안전보장하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건 자국의 선택이에요. 근데